A와 B라는 아인슈타인 솔리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는 300개짜리, B는 200개짜리고요. Q 토탈은 100개. 이거 나누는 경우의 수죠. 이게 원래 이렇게 했을 때 그 오메가 토탈로 따지면 이거를 QA 함수로 쓰면 이거는 굉장히 샤프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거보다 아마 더 심하게 될 텐데 여기다가 이제 로그를 씌웠기 때문에 로그 함수가 되게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도 여기는 조금 뭉툭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토탈에 비해서 S 토탈은 이렇게 뾰족하진 않습니다. 좀 뭉툭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가 최대인 점이 여기가 최대인 점은 맞습니다. 증가함수기 때문에 로그가. 자, 그런데 요 그림을 보면은 그 엔트로피의 로그 씌운, 그러니까 오메가를 직접 다루지 않고 저 로그를 씌운 게 장점이 저 S 토탈이 이렇게 한 거의 장점이 이게 원래는 두 개를 곱한 거였는데 여기 로그를 씌워서 이렇게 보면은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가니까 로그 속에서 곱해진 거니까 두 개로 쪼개져서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엔트로피 입장에선 두 개를 더하는 거. 각각의 엔트로피를 정의할 수 있다면 A의 엔트로피와 B의 엔트로피를 더한 게 이거라고. 그럼 편리한 게 뭐냐면 지금 이거를 S 토탈에 대한 함수로 쓰면 요렇게 오메가보다는 훨씬 더 완만한 요런 피크를 이루는, 피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한 그런 최대점이 여기가 되는데 요거를 A 경우의 수에 대한 거에 로그를 씌운 거에 대한 함수로 그릴 수가 있고요. B의 경우의 수에 로그를 씌운, 그러니까 A, B의 엔트로피를 따로 고려해서 그릴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전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는 건 당연히 뭐 3대 2로 갈라지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A가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300이고 이게 200개니까. 그래서 보시면 지금 QA가 0인 지점은 B에 전부 다 넣는 거니까 여기 다 넣으면 A는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거가 가능한 경우의 수는 그러니까 300개 오실레이터가 다 비어 있으려면 하나하나가 다 비어 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오메가 A가 그때는 1이 되고 로그 C는 0이 되죠.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철저하게 전체 엔트로피가 아니라 A 기준에서만 보면은 여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수록 당연히 점점 더 경우의 수가 많아집니다. 증가함수가. 반대로 B 입장에서는 B 쪽에 원래 에너지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게 QA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은 요게 정확히 그냥 100 빼기 QB잖아요. 그래서 QA가 늘어난다는 건 QB에서는 그만큼 빼간다는 거니까 얘는 반조 감소함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 Q 토탈이 여기서 맥시멈이 된다는 거는 SA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SB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나 SA 더하기 SB니까 이거랑 이거 더하면 언제나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0이니까 이제 여기로 있고 여기는 SB가 0이니까 SA 그대로 따라가고 중간에 이렇게 되는 균형을 딱 이루는 게 정확히 6대 4로 갈라지는 또는 60대 40 또는 3대 2로 갈라지는 그 포인트가 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잘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 정확히 요 지점 여기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인데 이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의 특징이 뭔지를 잘 보시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미적분은 처음에 배울 때 미분으로 뭐 하면 미분이 실용적으로 어디 좋냐? 뭐 아시다시피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을 때 미분해서 0 놓으면은 되죠. 물론 그게 최대인지 최소인지는 2번 미분까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요런 최대점이 있다면 당연히 어떤 게 성립할 거냐면 저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는 이게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런 건데 이게 미분이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최대라고 할 수 없는데 최대면 당연히 미분이 0이 되겠죠. 역은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요렇게 되면 이 지점에서 뭘 우리가 말할 수 있냐면 지금 QA에 대해서 저 S 토탈이 당연히 0이 돼야 될 겁니다.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또는 S 토탈이 최대가 되는 지점. 이게 어디냐? WRT가 이게 with respect to 뭐에 대한 건데 QA에 대해서 최대가 되는 지점은 저 QA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저 편미분기호 쓴 게 S 토탈은 사실은 QB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QA만 지금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 솔리드니까 Q라고 썼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에너지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그냥 A가 갖고 있는 에너지라고 쓰겠습니다. 요게 0이 되는 지점이 이퀄리브리움이에요. 또는 뭐 이렇게 써야겠죠. 여기가 QA가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퀄리브리움이 되는 지점 뭐 이렇게 많이 쓰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 UA를 QA랑 같은 거라고 에너지라고 생각해서 쓰는 겁니다. Q라고 계속 쓰면은 너무 아인슈타인 솔리드에 국한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UA S 토탈이 SA 더하기 SB라고 했죠. 요게 0이 돼야 됩니다. 이퀄리브리움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지금 저 엔트로피 성질이 저 두 개의 엔트로피 더한 게 전체 엔트로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미분이라는 게 뭐 흔히 하는 말로 미분이라는 게 소위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미분은 A 미분 더하기 B 미분이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편미분도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SA는 요거에 대한 거니까. 편미분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잘못 생각했는데 B의 영향을 다시 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이제 제로 썸은 아니고 100 썸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 합치면 100 돼야 되니까. 그러면 요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 B라고 안 쓰도록 조심하세요. 미분하는 건 A 맞습니다. 요게 0이 되는 지점이 UA가 평형을 이룬 또는 저 평형을 이룬 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요게 되게 결정적인 건데 요거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A에서 에너지가 변화한다는 거. 그러니까 A가 에너지를 뭐 두 개를 갖고 온다. 저 A, B 더한 건 아이솔레이티드이기 때문에 A가 두 개가 늘어난다는 건 B는 두 개가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UA가 뭐 10만큼 줄어들었다. 그럼 B 쪽으로 10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확히 요 관계 있습니다. A에서 늘어나는 게 정확히 B에서 줄어들어야 되고 A에서 줄어드는 게 정확히 B에서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 변화량은 요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쓸 수 있냐? 요게 마이너스에 이렇게 바뀌어요.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저 두 개의 에너지 합한 게 보존된다는 제약 조건이 있다면 저렇게 되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퀄리브리움에서는 A 쪽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A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정도와 B 쪽의 에너지가 증가할 때 B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이거 뭐 이해하기도 되게 편해졌습니다, 이제. A의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고 B의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각각이 지금 따로따로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한쪽으로 넘기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평형점에서
이퀄리브리움. 평형점에서 요게 성립해야 돼요. 저거 의미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또는 뭐 여기서부터 생각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뭔가 접선 같은 걸 그려놨는데 요게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뭐 요 지점이라고 해보죠.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왜냐하면 이게 QA의 S 토탈이 양수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A의 엔트로피는 A의 에너지가 증가하면 당연히 0보다 크고요. 이거는 B의 엔트로피는 당연히 0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 요게 정확히 마이너스의 B 입장에서 이렇게 쓴 거고, 이거 자체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음수 붙이면 당연히 0보다 작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 음의 기울기인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A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고 B의 엔트로피는 줄어들고 있는데, 얘네 둘이 합친 게 증가한다는 건 뭐냐 하면,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기울기와 감소하는 기울기를 비교했을 때 증가하는 기울기가 더 크니까 얘가 이깁니다. 그래서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생각해보면 여기는 증가하는 기울기는 이건데 감소하는 기울기가 이거니까 오히려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는 기울기가 됩니다. 그럼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는 뭐냐? 여기는 지금 요 지점은 정확하게 QA S 토탈이 0이니까 지금 요 증가하는 기울기, 그러니까 A에서 증가하는 기울기와 B에서 감소하는 기울기가 정확히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두 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 요런 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퀄리브리움에선 저게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지금 써놓은 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이제 표시한 거 요 지점인데, 저기서 QA가 증가할 때 SA가 증가하는 비율과 SB가 감소하는 비율이 있는데, SA가 증가하는 비율이 SB가 감소하는 비율을 이기죠. 이쪽이 더 스티프, 이쪽이 더 급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QA를 늘리면은 A 쪽의 엔트로피는 늘어나고요. B 쪽 엔트로피는 줄어드는데, A의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정도가 B의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거를 이깁니다. 더 크죠. greater than. 그래서 연력학 이 법칙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B의 엔트로피가 줄어들었으니까 연력학 이 법칙이 위배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B 시스템이 고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난지 줄어드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요렇게 갔을 때 QA가 증가하는 요 방향성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B의 엔트로피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0만큼 이렇게 줄어들더라도 A의 엔트로피가 100만큼 늘어나면 90만큼 이득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요 지점은 어디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을 텐데, 요 지점은 에너지가 B에서 A 쪽으로 자발적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엔트로피를 늘리는 방향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 썼으니까 이거 보겠습니다. 이퀄리브리움 지나서 여기는 요 지점은 이제 QA가 늘어나는 게 더 이상 이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QA가 늘어나는 게
A 쪽에 요만한 엔트로피 이득을 주지만 B에서 훨씬 더 깎아버려요. 이쪽으로 가면 오히려 토탈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중심으로 왼쪽에서는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오른쪽에서도 가운데로 모이게 돼서 결국엔 이쪽으로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방향은 언제나 얘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에너지라는 건 언제나 저 엔트로피와 에너지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큰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흘러가냐? 얘네들의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지점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가 정확히 이퀄리브리움이 되고 거기서는 미분값이 0이니까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색깔을 이렇게 칠했는데 우리가 흔히 찬물 뜨거운 물 할 때 그 컨벤션에 맞춰가지고 보면은 지금 에너지가 그러니까 S를 유해 함수,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썼을 때 기울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큰 쪽은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가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빨간색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기울기가 이 낮은 요것도 그러니까 B 입장에서는 얘도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마인드라는 게 신경 쓰다 그거죠. 그러니까 요 기울기가 얕은 거는 에너지를 조금 잃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괜히 의인화시킨 말이긴 한데. 둘 다 에너지를 얻고 싶은데 지금 이쪽 A 쪽으로 에너지를 보내서 그러니까 B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서 A 쪽에 보내는 게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는 그러니까 얘는 엔트로피 이만큼 늘어나는데 얘가 엔트로피가 이만큼 감소하더라도 전체 합 엔트로피 그러니까 전체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되게 스티프한 거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얻으려는 경향이 센 거고 얘도 에너지를 얻으려는 경향은 있지만 A만큼 세지 않은 겁니다. 얘는 조금 잃어버려도 돼요. 전체 그 엔트로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아까 냉수, 온수 얘기를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온도라는 거랑 얘를 연결을 시켜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QA가 여기일 때 A 물체는 어떻게든 에너지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B보다 센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B의 에너지를 A로 가져오게 되죠. 이게 정확히 어떤 거랑 똑같냐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온수, 냉수 그거랑 같은 색깔로 제가 맞춰놨다고 했는데 그거랑 정확히 직관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하나는 기울기가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썼을 때 기울기가 다른 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얘는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고 얘는 에너지 잃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요 물체에서 이 물체로 에너지가 흘러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도가 높은 물체와 낮은 물체를 붙여놨을 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자발적으로 에너지가 흘러가죠. 그래서 여기서 요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썼을 때 기울기가 급격하다는 거는 온도가 낮은 거랑 같은 얘기구나.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썼을 때 기울기가 급격하지 않다는 거. 기울기가 좀 얕다는 거는 쉘로우라고 했죠. 얕다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거랑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그럼 우리가 온도라는 걸 좀 잘못 정의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울기가 급격한 게 온도 낮은 거에 해당되니까 이게 직관이를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온도를 우리가 뜨거운 거를 높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요런 상황이면 이런 상황에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뭔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거 평형점에서는 요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 엔트로피를 에너지의 함수로 썼을 때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는 온도가 낮다는 거죠. 저게 큰 거는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굉장히 낮다는 거는 온도가 높다는 겁니다. 저게 굉장히 낮다는 거는 에너지를 좀 잃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에너지 잃으면 엔트로피가 줄어들긴 하는데 다른 쪽의 엔트로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협상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확률로 생겨나는 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온도를 진짜로 수학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거를 온도로 정의하면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저게 크면 온도가 낮고 작으면 온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정의하면 되냐면 이거의 온도 또는 요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인데 온도의 역수를 요렇게 정의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입자수가 똑같고 부피가 같아야 된다 뭐 그런 조건은 있긴 합니다. 요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거 뭐 비례상수는 없는 건가? 단위는 맞나? 이런 걱정들이 좀 생기는데 그럴 줄 알고 정확하게 맞춰놓은 게 옛날에 하나 있었죠. 그때 보면 엔트로피가 이렇게 정의됐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숫자고 숫자에 로그 씌운 것도 숫자니까 요 엔트로피의 물리적 차원이 정확히 볼츠만 상수랑 같은데 볼츠만 상수는 정확히 에너지 나누기 템퍼러처의 차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분자가 에너지 나누기 템퍼러처고 분모가 에너지죠. 없어지고 템퍼러처 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정확히 그거죠. 그래서 뭐 이런 엄청난 우연이 있나라고 막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 이거 붙인 게 이거 하려고 한 겁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정보 이론 같은 데서는 이거 볼츠만 상수 안 써요. 그냥 로그로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도 몇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여러분은 드디어 온도를 제대로 정의했습니다. 엔트로피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기울기를 갖고 있는지 역수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역수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이 당연한 얘기지만 이런 통계 물리를 이렇게 제대로 그 확률 통계로 제대로 연력학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뜨거운 거를 온도가 높다고 정의하고 차가운 거 온도가 낮다고 정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수로 했는데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인류가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거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가기 전에 통계 물리를 먼저 개발했다면 왠지 반대로 정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온도가 낮은 걸로 표시하고 차가운 걸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 함수 또는 요 미분이 정확히 뭐냐면 내가 어떤 시스템이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얻고 싶어 하는지의 경향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도는 반대죠. 뜨겁다는 거는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내뿜고 싶어 하는지 경향이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이게 드디어 이게 진짜 수학적인 제대로 된
그런 온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이거를 뭐 제대로 이렇게 하려면 뭐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분자 분모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숫자면은 뭐 a분의 b를 하나 뭐 b분의 a를 하나 뭐 어려운 게 없는데 두 개 중에 난이도 차이가 없는데 미분식이란 게 그런 거죠. 보면은 이거는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썼으면 요 계산하기 쉽죠. 미분 공식 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요 공식을 쓰려면 반대로 에너지를 엔트로피 함수로 써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엔트로피를 에너지 함수로 쓰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그다지 실용적이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